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휘어잡을 최강의 포트폴리오 전쟁, 용어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명예의 전당 한번 확인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호상박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명예의 얼굴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 수익률 1위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기준 매니저, LK캠, HM파마로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우승을 거뒀고요. MD바이스로 최원범 매니저가 올해 2월에는 이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두산 테스나 이가람 매니저가 그 어려운 장에서도 6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우승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역시 이호근 매니저의 얼굴이 많이 보이죠. 3개월 연속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백인현 매니저의 얼굴도 보이네요. 9월과 11월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최원범 매니저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2월 이관왕을 달성했던 70%의 수익률, 그리고 3월에는 조기준 매니저가 결국에는 2위의 서름을 뚫고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번 달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에 완장을 끼고 1등임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지난주에 소감도 들어보고 이벤트도 좀 하고 했었는데 아쉬워서 오늘도 이벤트 어떻게 좀 가능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수익률 좋은 분들, 그다음에 어째 후기 보내주신 분들, 네. 어떤 분이든 제 마음에 들거나 다른 분들 마음에 들면은 치킨 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샵 2034번으로 저희가 메시지 받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무한으로 쏘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도 치킨 이벤트 쭉 이어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조기준으로 삼행시도 좋고요. 조기준 매니저님께 마음을 담은 인증샷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께 치킨의 영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률 1위, 지난달에 100% 수익률,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지난달 정말 호러 같은 국내 증시였는데 그걸 뚫고 1위를 달성한 조기준 매니저의 이벤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네 분의 추천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오늘은 백인현 매니저부터 갑니다. 오늘 어떤 종목 추천주로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디스플레이 쪽 선익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한번 크게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었죠. 페로브스카이트 이슈도 좀 묻었었고, 그리고 실적도 2025년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선익 시스템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딱 이제 2월 말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조정을 쭉 받았다가 한 달 정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21선에 돌파하기 직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LED 증착 장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가 중국 쪽 BOE 쪽 수출 물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10%나 급증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1115억 나왔는데 2024년보다는 1310%나 더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2025년도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2026년도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많더라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BOE의 페이지 1 국면에서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실적이 퀀텀 점프했다라면 2026년도에는 페이지 2 쪽도 이제 BOE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 이제 수주를 좀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도 2025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이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론 이제 지금 연초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매 분기마다 실적을 업데이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회사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2026년도도 2025년 못지않은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OLED뿐만 아니라 이제 올레도스랑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쪽도 좀 많이 부각받고 있어요. 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 기판 위에 이제 OLED를 증착시키는 거고,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위에 이제 그 OLED를 증착시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올레도스도 조금 많이 부각받고 있고,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서 우주에서 전력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태양광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페로브스카이트랑 실리콘이랑 합해서 이제 그 태양광 전지를 만든다.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뭐 다른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다른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종목이랑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자리에서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빠질 만큼 다 빠졌다. 그리고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선익 시스템이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뒤숭숭할 때도 2거래 연속 기간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지난 2월달 고점이 14만 4천 원이었는데 고점 대비 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종가가 92,800원이기 때문에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면 일단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이 1,100억 이상 나오는 기업이 뭐 올해는 조금 더 1분기, 2분기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은 지금부터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는 내일 변동성을 고려해서 85,500원에서 내일 시초가 그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를 11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익 시스템은 정말 최고의 증착 장비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집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성장 축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매출로 또 이제 또 연결이 될 텐데 그 매출 본격 확보는 언제부터 될 거로 보세요? 일단 뭐 시장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6년 말부터 또는 2027년 초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천천히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미국 쪽, 북미 쪽 주요 고객사랑 마지막 검증 단계에 좀 있다 보니까 2026년 말쯤에는 아마 초도 물량이 좀 납품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페로브스카이트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선익 시스템 좀 관심이 많은데 선익 시스템이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조금 약한 것 같던데. 일단 그 선익 시스템이 올해 똑같은 2025년도와 똑같은 네. 실적을 보여주려면 일단 BOE 쪽으로 매출 물량이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2025년도는 BOE 페이지 1 쪽에서 이제 수주 물량이 발생했고 6년도는 페이지 2 분야에서 일단 수주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 1분기 실적을 일단 한번 나오는 걸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보통 이제 그 분기 끝나고 45일 안에 발표가 되니까 아마 네. 5월 중순쯤에는 발표가 될 거거든요. 네. 그 실적이 잘 나오면 뭐 실적 발표일 딱 5월 15일 그 전에라도 실적이 발표되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1분기 실적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데이터를 좀 축적해 나가면 아니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있잖아요. 네. 요거에 이제 관심이 저도 되게 많은데 요거는 그럼 매출은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방금 아까 이제 최원범 매니저님께서 물었어요? 질문하셨는데 2026년 말부터 초도 물량이 조금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네. 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 2027년부터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의미한 수준의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혹시나 하는 바람에 또 이호근 매니저 한 번 더 여쭤봐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새로 등장한 개념이고 주식시장은 또 이 새로 등장한 개념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태양광과 우주가 결합했을 때 그 시너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선익 시스템을 많이 매매를 하셨을 텐데 이것도 아까 차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계속 힘없이 그냥 밀리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실적 때문인지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5월 15일에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실적도 괜찮은데 꿈까지 꿀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선익 시스템 주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겠죠. 지금 이미 고개를 살짝 찡긋하고 들었습니다. 이 흐름이 내일부터 좀 달라지는 분위기를 만나서 쭉쭉 타고 올라가서 진짜로 이제 정고점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11만 원으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매니저는 최원범 매니저입니다. 최원범 매니저는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삼성 그리고 에너지, 재건이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 ENA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이 좀 이번 4월 달에 좀 주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삼성그룹 계열의 글로벌 EPC 기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플랜트 뭐 마찬가지로 화공 쪽 다 담당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사명이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은 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중동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자,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지금의 파이프라인들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인 사업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란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우리 중요성을 정말 크게 우리가 좀 부각을 받았고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공 쪽이라든가 첨단 사업, 뉴 에너지 이쪽으로의 사업이 또 재편될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 또 수처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 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너지들 말 그대로 정말 가스 패권이라든가 이 원유 패권들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또 통해서 또 에너지 사업 부분을 좀 키우려고 하는 기업들의 이제 관심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최근에 한미글로벌 같은 우리가 이전에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우리가 활약을 했었던 그리고 그 이후는 이 이후부터는 재료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이 삼성 ENA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LNG 쪽도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좀 크게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에도 우리가 LNG에 대한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정말 말 그대로 걸치지 않은 사업이 이제는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추진력 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분쟁 종결 이후에 결국에는 분쟁 종전이거든요. 아니면 휴전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또 기대되는 수주에 대한 뭐 부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재건 쪽으로도 엮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하는 사업들 자체가 이제 재건이랑 또 에너지 이쪽으로 같이 또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서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차트 보게 되면은 최근에 또 상승이 굉장히 좋았죠. 오늘 급등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 급등했고 이때 이제 또 3월 20일자부터 좀 시동을 건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작년 매출이 한 9조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7,900 정도 나왔는데 올해 수주만 12조 그리고 매출 10조 돌파, 영업이익 8천억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랑 또 연결성이 또 있다 보니까 평택공장, 기흥공장, 공장 건설 물량이 또 튼튼하게 또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기대감을 이제 끌어올렸고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제 신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 수주 기대감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간 것도 그 사업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또 올라왔는데 또 실적이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확실하게 이제 기대가 되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매출도 마찬가지 10% 넘게 계속해서 신장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 ENA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2,000원 말씀드립니다. 그 삼성 ENA가 그 지금 그 매출을 보면 이제 상당 부분이 지금 중동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에 가장 좀 민감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최근에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삼성 ENA한테 또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장기화될지 아니면 이게 저도 이제 빨리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제 관점이긴 한데 저는 네. 전쟁 장기화를 저는 안 봅니다. 네. 저는 한번 안 보고 저는 계속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이 5월 중순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은 저는 어떻게든 끝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중국이랑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정도 안에서 이제 좀 종전이 만약에 휴전이 된다고 네.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파괴된 시설 잘 말씀 주셨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중동발로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 매출이 한 40에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풀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중동 매출이 있다 보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이제 사실 지금 오늘도 이제 상승 중이고 약세장에서도 근데 제가 이제 뭐 중동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이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종전이 되면 가장 많이 오를 거다. 담수화 프로젝트 수주권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건인지 몰라도 오늘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50%, 51%에서 지금 현재 거의 1,200만 주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한 350만 주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현재 아직은 외국인들이 이제 너무 많이 팔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다 팔았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길까 궁금합니다. 저 당연히 외국인들이 이제 좀 키 맞추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좀 화면을 좀 먼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매매 동향을 좀 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나갔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랑 그리고 오늘에서 지난주 16% 오늘 13%에 대한 또 상승이 또 강하게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160만 주에 대한 좀 매도가 있었는데 그걸 또 연기금이 또 5거래일 동안 봤을 때는 또 130만 주를 또 삽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나간 것 160만 주만큼을 또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금투랑 보험 투신까지도 지금 같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오호. 제가 항상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기관 주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서 들어올 때는 확실하게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지금 매도를 하면서 지금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도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두산 테스나처럼 이 매도가 마지막 좀 끝물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다시금의 매수가 만약에 들어온다 했을 때 그 부분을 지금 기관이랑 같이 했을 때 좀 펌핑을 보고 있어서 저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떤 그 우위에던 저 VS 이런 측면이 아니라 둘이서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관 수급이 이렇게 퍼졌을 때라는 포인트를 좀 주셨네요. 삼성 E&A에 대해서 뭐 일단 주가도 좀 급등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약간 좀 예민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전쟁 이슈와 바로 연결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은 최원범 매니저께서는 전쟁의 장기화를 안 보는 시나리오 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도 충분히 거기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신 것 같고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뭐 휴전이 될지 내일까지 일단 만기를 좀 두기는 했는데 그 안에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삼성 E&A의 주가 역시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최원범 매니저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인 쪽으로 쭉 다 열려서 삼성 E&A도 목표가 55,000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치킨 이벤트 조기준 매니저님 한 분 들어왔습니다. 5028님의 문자 메시지고요.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분만 뽑아주셨습니다. 오해하실 뻔했구나. 죄송합니다. 막 엄청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좋은 종목 콕콕 짚어주셔서 덕분에 계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 여기까지 끝나도 되는데 뒤에가 예술입니다. 근데 역시 잘생긴 사람은 주식 보는 놈도 남다른 건가요? 분석도 외모도 완벽하셔서 방송 볼 맛이 더 납니다. 앞으로도 쭉 잘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2마리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저 기분은 좋지만 안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에이, 자꾸 그런 거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드려야죠 치킨. 맛있게 드십시오. 좋습니다. 5028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외모 칭찬까지 빛나는 외모 칭찬까지 해주셔서 2배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기준 매니저의 95.3%의 수익률, 이 빛나는 수익률 앞으로도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저희 용호상박 수익률 대결은 뭐 저희가 이제 종목 수익률 대결로 조금 룰이 바뀌기는 했지만 계속 이어지니까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오늘 공개되는 거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우리 이호근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아모텍 준비해봤습니다. 아모텍, 네. 이 회사는 이제 그동안 좀 실적이 부진했다가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턴 어라운드라고 그러는데 이 종목 요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세라믹 칩이라던가 안테나, 그러니까 이제 IT 쪽 부품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회사가 정성을 좀 들였던 쪽이 MLCC. 요즘 삼성전기가 MLCC 때문에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그렇죠.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 그래가지고 그 전자 회로에 전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제 그 전달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그동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주 매출이 전장 쪽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더 많은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동안 이제 전장 MLCC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AI가 핫하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AI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CPO 그래서 광 네트워크 뭐 이런 쪽까지도 지금 상당히 영역을 확장해 가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도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막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 있던 15,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고가의 흐름이 시작이 되는 이러한 첫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했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5,350원에서 시초가, 그다음 목표가 일단 25,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사실은 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MLCC의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하는데 네.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적자에서 이제 약간 네. 흑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는 지금 이제 주가 이제 신고가 찍고 있는데 이 외에 이제 더 다른 재료가 나와야지 어떤 상승 네.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실적 외에 이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뭐 재료가 따로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MLCC 업황이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 MLCC에 그동안 한 7년인가? 뭐 여기에 이제 올인을 그동안 계속 했었어요. 투자를. 그 결실이 이제 작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는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일단 IT가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MLCC에서 이제 결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동안은 자동차 전장 쪽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AI라든가 강 네트워크 이쪽까지도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확장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잠깐 요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지금 이 회사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증권사 이제 추정치를 이제 평균 내서 나온 건데 2024년까지는 적자였죠. 근데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 아까 조기준 매니저가 얘기한 대로 아주 소폭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 지금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 이제 197.91%, 그리고 내년에 97.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약했지만 앞으로 이제 확장 여력에 좀 주목하신다면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삼성전기나 무라타 같은 글로벌 탑티어 MLCC 기업이랑 이제 아모텍이랑 조금 포지셔닝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삼성전기나 뭐 이런 MLC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딱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모텍이 가지고 있는 MLCC도 이제 사실 뭐 MLCC도 뭐 가전제품에 사용될 수도 있고 뭐 AI 서버에 사용될 수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좀 포지셔닝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모텍이 조금 삼성전기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아마 이제 좀 위치가 좀 틀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아마 매출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나온 상태고, 이 회사는 이제 막 턴 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으로 이제 주가가 회사가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왕창 잘 나오는 회사보다는 앞으로 많이 나올 회사가 주가가 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강점은 삼성전기나 뭐 이런 무라타보다 지금 포지션은 약하지만 성장성은 오히려 아모텍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전체 매출에서 MLCC가 차지하는 게 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 회사 비중이 제가 이제 그것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가고 있는 게 MLCC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세라믹 칙 뭐 이런 쪽이 좀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는 계속 매출 비중이 커져서
50%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MLCC 업황에 호조를 틈타서 아모텍이라는 종목, 이제부터 MLCC를 좀 밀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픽을 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차트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고요. 뭐 본격적으로 지금 개화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을 앞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호근 매니저께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뭐 삼성전기 같은 기업도 좋지만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기업을 또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아모텍을 또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가는 25,000원 주셨고요. 여기 또 좋아하시는 그 광네트워크 시장에도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아모텍이 왜 주가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지까지는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기종 매니저 종목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목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주식을 사실은 K뱅크를 했다가 네. 갑자기 교체를 좀 했어요. 이 주식이 갈 것 같아서. 오. 네, 좀 그러니까 뭐 이호근 매니저도 이거 갈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어. 한번 급등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종목이길래? 네. 자, 종목명은 수산 세보틱스입니다. 부산 세보틱스요. 이름이 생소한데 네. 과거에 수산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산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낯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산중공업은 알고 있었는데 수산중공업은 너무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세보틱스를 이름 하나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건 또 확실히 회사의 이름을 신기하네요. 잘 지어야 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신고가 52 신고가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한 2천억대 후반에서 이제 2,200, 2천억 초중반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억대에서 190억, 200억을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좀 3년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 USA라든가 이제 수산 비나 그러니까 베트남에다가 이제 모tor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 국내 1위의 유압 브레이커 회사이고 세계 6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압 브레이커는 우리나라에서 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압 브레이커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그러니까 도로에서 보면은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그러니까 브레이커를 이제 유압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최근에 매출액이 이제 중돈 프로젝트라든가 인도 인프라 투자 속에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법인이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의 효과에서 이제 중대형급의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한번 이제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 예. 이 회사의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실적을 한번 더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가 3년 연속으로 계속 좋아졌다는 거예요. 2천억대 초중반이 나오면서 100억 초반에 나오긴 했지만 기본으로도 100억 중후반. 그러니까 작년에 19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 그만큼 좋은데 이 밑에 잘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600억, 그러니까 1,000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본 총기가 2,000억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시총이 1,300억이에요. 그러니까 PBR이 1 이하이면서 부채 비율이 34%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건 배당 성향이 1%가 안 되는 0.6%밖에 안 되는 거가 아쉽지만은 최근에 외국인 지분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최근에 28만 주, 30만 주를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유압 브레이크하고 보면 그러니까 돌을 깨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활 기능에서 이제 1톤부터 70톤까지 이거를 작업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소형부터 대형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드릴 그러니까 땅을 파고 이제 그런 거에서 채굴 드릴 리그라든가 굴착기 그다음에 이제 유압 브레이커 크레인 그다음에 고소 작업대 그다음에 오고 크레인 어스드릴 그다음에 이동식 공기 압축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크래셔 이게 뭔가를 분해하는 요 작업을 갖다 해서 요게 가장 저는 덱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 탐방 갔을 때 이제 이 박람회에서 이 작품을 많이 봤었는데 수산중공업이 이런 특수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안정적이면서 외국인 지분이 꽤 계속 우상향하면서 91년도에 상장했는데 이제 국산화를 84년도에 이제 특수장비 국산화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수산 인더스트리 자회사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압도적으로 실적이 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모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네, 목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났다가 이제 고점을 뚫었고 매물은 거의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도 2,010원부터 이제 분할 매수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 하시고요. 목표가 2,500원, 그다음에 손절가 1,8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산세보틱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사명을 변경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일단 사명을 변경한 만큼 원래 이제 기계 장비 쪽에서 본격적으로 로봇 매출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로봇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수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유압 브레이커거든요. 유압 브레이커 아까 크래셔라든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법인이 있기 때문에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에 수혜해주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실적은 기본적으로 2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게 중동과 그다음 인도에서 많이 나왔고 그다음 북미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호주에서도 지금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전진건설 로봇이 1조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300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300억인데 여기는 200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 정도 차이 개밖에 없는데 전진건설 로봇은 시총이 1조가 넘었다가 빠졌고 오늘도 이제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데 수산인도도 과거 수산 세보틱스도 과거에 7,5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건이 실제로 중동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면 수산도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 현재 매출만으로도 아까 PBR이라든가 자본 총기가 2,000억인데 지금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0원에서 4,000원까지 재무제표 상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쪽이면 이제 재건도 같이 우리가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산 중업 시절에 이제 그 SI나 진성TC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갔다는 얘기죠. 그 당시 주가가.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아쉬웠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다른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이제 7,500원이면 지금의 3배에서 4배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도 그러니까 제가 2021년에 보면 7,500원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1,300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실제로 재건했을 때 여기 아까 크래셔라든가 그러니까 재건 그러니까 파쇄된 거를 보면 치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분해를 하고 그래서 유압 브레이커의 우리나라 1위고 글로벌 6위라는 거는 이런 다른 재건 회사랑 비교했을 때 글로벌의 6위는 굉장히 시장 지위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그다음에 이름이 세 보인다, 세보틱스, 그래서 세게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총과 그다음에 재무제표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HD 건설 기계도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산 세보틱스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러면 중동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동 프로젝트랑 인도 인프라 때문에 아까 이제 120억에서 190억까지 늘어났던 거죠. 30%가 늘어났던 네.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고 중동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압 브레이커는 그러니까 보면 전쟁이 나서 그 다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분해를 해서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브레이커가 세계 6위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1위고. 그러니까 아까 70톤까지 깰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유압 브레이커라든가 크래셔라든가 크레인, 고소 작업대라든가 그래서 특수 장비 관련해서 매출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현재 같은 상황에서도 늘어났다면 제가 보기에는 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수산 세보틱스의 어떤 매출은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 보이는 수산 세보틱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겠네요. 수산 중공업이었던 기업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준 매니저님은 항상 그 비교를 많이 해주세요. 같은 업종 내에 있는 이 종목이 뭐 시가총액이 이 정도인데 이 종목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뭐 전진건설 로봇과 비교를 좀 해주셨어요. 1조인데 지금 이거 시가총액 1,300억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영업이익은 100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요거는 분명히 좁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뭐 이호근 매니저님도 급등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수산 세보틱스 오늘부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500원 일단 1차 목표가 이렇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방송으로 종목 얘기를 좀 하는 동안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됐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뉴스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런 내용들 많이 봤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유가가 11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110달러 위로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지수 선물 기준으로는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 휴전안에 대해서 야, 요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구나라는 반응이 우세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내일장을 진단을 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뭐 내일장은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동발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휴전안이 저는 바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너무 땡큐 할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의 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이오 약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보합 시장을 전망하고 있고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오. 너무 시장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중동에서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일본 배가 계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리스크는 정점이 찍었고 이제 리스크가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우상향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사실 이제 뭐 내일장 우리가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막상 뚜껑 열면 좀 빠지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 매일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좋다. 마냥 이제 좋다 낙관적 전망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랑 이란 간에 약간 조금 협상 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잡음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도 조기 종전을 원하고 있고 이란도 지금은 이제 이란 대통령이 항상 조기 종전을 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종전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또 거둬진다라면 내일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이랑 뭐 전력 인프라 원자력 그리고 바이오도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원거 매니저님. 일단은 삼성전자를 당연히 보긴 봐야 될 텐데 저는 반도체가 모두 다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픽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좀 이제 실적 좀 나오는 그 종목들로 좀 자극 주시고 제 입장에서의 바이오는 조금 이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좀 조심은 하되 이걸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고 내일은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4월 8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반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두가 이제 고민하고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 장 개장하기 전 새벽까지 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종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3년의 실적 발표를 맞이하면 최고일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있겠지만 이제는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점 기억하고 내일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이란 그 부분은 이제 좀 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근데 어쨌든 이번 그 이란 전이 그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종목의 지형에 좀 변화는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유가가 이번에 이제 전쟁이 좀 종료가 되면 이제 좀 지금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네. 뭐 이전처럼 60달러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80이나 70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번에 좀 그 파괴된 것도 많고 좀 시설 이제 훼손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종목의 어떤 좀 새로운 지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신재생 뭐 이런 쪽이 좀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이 부분 때문에 좀 떠오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그때 이제 조방원이 좀 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전지 조방원. 근데 이제 원전 대신에 신재생 뭐 이렇게 요런 종목들이 새로 이제 부각돼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이 끝나면 새로운 이제 종목들이 좀 나타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좀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일단 지켜봐야죠.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네 분 다 이 리스크의 고점은 좀 넘어섰다 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네 분의 그 종목들 혹시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저희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무료 방송 예고 듣고 오늘 라인아웃 준비하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와 이야기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예고부터 들어볼까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이따가 8시 30분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일단 가장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따가 잠시 8시 30분에 잠시 후에 제가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IT캠이 제가 좋다라고 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IT캠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쪽에서도 제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풀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8시 30분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네, 고민이신 분들 지금부터 더 고민해서 뭐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장 안 좋을 때는 거의 뭐 멘탈적인 부분이나 시황적인 부분 거의 8로 하고 종목 한 2 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또 좋아지면 또 이게 또 바뀌게 되니까 오늘 힘드신 분들도 다 오시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시장을 보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힘든 게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따 9시 진행하니까 이따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멘탈 케어 방송 네, 잠시 후 9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그 8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고 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종목에 이제 새로운 지형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장이 그대로 다시 원 상태로 복귀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새롭게 이제 떠오를 수 있는 새로운 템베오 종목,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준 매니저님. 자, 삼성전자가 이제 후질석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의 탑3를 알려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잘 가던 로키드헬스케어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키드헬스케어가 왜 빠졌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8시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의 삼성전자 실적 전망뿐만 아니라 AS도 바이오에 대한 고민 많으신 분들 네 분의 종목, 네 분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